안녕하세요. 긴장이 좀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면서 막상 앉으니까 바로 긴장이 되네요. 네, 저는 오늘 노드만으로 버거울때 IPC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AIC드의 장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AIC드는 의료랑 스마트팜 도메인에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AI 스타트업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의료 도메인에서 제품 쪽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중에 메인 서비스가 그 의료 영상을 자동으로 녹화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Node.js의 스트링이랑 IPC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때의 경험기를 좀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차이고요. 우선은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IPC가 필요했는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IPC라는 개념이 이제 낯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저희랑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걸 좀 간소한 버전의 사례를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했을 때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팁이랑 가벼운 여담으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선 요구사항인데요. 저희 서비스는 이제 녹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도 해야 되고, 이제 의료 도메인 특성상 익명화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개인 정보나 아니면 의료진분들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 안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마스킹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얼굴을 블러 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라이브 스트리밍 도중에도 그런 얼굴 블러나 익명화 같은 게 필요하다 보니까 실시간성까지도 이제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의료진 분들의 요구사항에서도 수술이 끝난 즉시 또 바로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녹화된 영상을 좀 재생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있어서 실시간성이 되게 많이 요구되는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 달 안에 만들어야 된다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까 나왔던 요구사항들이 되게 좀 분명한 편이기는 한데, 이게 좀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봅니다. 수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각이 좀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그 고민을 했었던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주로 좀 중점을 잡아서 고민을 했었는지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서비스 특성상 그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미지 처리도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얼굴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이 좀 실시간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한 달 안에 시연이 되고 조금 테스트 베드로 돌려볼 수 있는 수준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고려를 했던 거는 지금 우리 팀의 리소스로 이거를 만들 수 있는지 당연히 먼저 좀 따져봐야 되겠죠. 저희의 팀 구성원분을 보면은 파이썬만 써보신 그 AI 엔지니어 분들이 4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 본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Node.js만 써보고 파이썬에 대한 숙련도는 좀 부족한 거였었죠. 그럼 이제 그럼 AI 엔지니어 분들이 파이썬 쓰시는데 계속 파이썬으로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머신러닝 쪽 코드를 보신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텐데, 이게 연구하셨을 때의 파이썬 코드랑 제품에 쓰이는 파이썬 코드에 좀 간극이 있어요. 이제 더군다나 실제 서비스 운영을 해보신 경험이 없기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지만 이걸 실무 환경에서 프로덕션 레벨로 파이썬으로 개발을 해본 적은 없었던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익숙한 노드로 만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미지 처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픈CV라는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노드 생태계에서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들이 되게 불안정해요. 애초에 설치 단계에서 되게 꼬이는 경우도 많고, 유지 보수도 사실 거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더군다나 파이썬으로 만들어주신 그 전처리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만드는 게 필요한데, 이제
정작 파이썬에서 나오는 오픈CV 코드랑 좀 인터페이스가 다른 부분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코드 컴포팅 문제가 생기는 거고, 컴포팅 과정에서 내가 정말 똑같이 변환을 할 게 맞는가라는 걱정까지 들고, 혹시 이제 수정사항이 생기거나 추가적인 기능 구현이 필요했었을 때는 또 그것까지도 계속 컴포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런 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익숙한 모드로 짤까? 근데 이미지 처리랑 AI 생각하면 파이썬을 해야 되는데, 근데 파이썬은 한 달 안에 이렇게 하기에는 내가 좀 숙련도가 많이 부족한데, 그리고 모드로 이미 IO 처리 너무 쉽게 하는 거 맛을 봐버렸는데, 그럼 모드로 할까? 이미지 처리는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각자 잘하는 거를 그러면 시켜보자라는 결론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익숙한 프로덕션 코드로 이제 도메인 로직이나 IO 처리 같은 것들은 노드.js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IO 처리나 아니면 멀티스레딩이나 이런 게 필요 좀 들어가야 되는 미숙한 파이썬 레벨의 작업들은 좀 최소화 시켜가지고 파이썬 코드에서 최대한 이미지 처리랑 관련된 로직만 구성을 하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두 가지 프로세스를 띄워가지고 이 두 프로세스가 각자의 역할을 좀 분담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좀 어려움들을 많이 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프로세스들끼리 통신을 해가지고 협력을 하는 걸 보고 IPC라고 하는데요. IPC는 그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의 줄임말이고 말 그대로 프로세스들끼리 통신하는 기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서버 같은 거를 좀 구현을 했었을 때 서비스가 이제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제 쪼개잖아요. 인증 서버 따로 쪼개고 결제 서버 따로 쪼개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처럼 그 로컬 PC 단위에서 역할을 쪼개가지고 서로 통신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전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끔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IPC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데이터베이스에도 쓰이고요. 웹브라우저에도 당연히 쓰이고, 도커에서도 쓰이고, 그리고 여기 프론트 하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실 텐데, 일렉트론 프레임워크에서도 이제 렌더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랑 그다음에 로직 처리해주는 메인 프로세스랑 통신할 때도 이렇게 IPC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사실 낯선 분들은 계시겠지만 사실 이미 익숙하게 쓰고 계시는 개념이시긴 할 거예요. 특징을 좀 보자면 아무래도 로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것보다는 오버헤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TCP랑 UDP처럼 실제 커넥션을 맺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당연히 지연들이나 처리량도 더 나은 지표를 보여주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꼭 동일한 언어나 런타임으로 띄워야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예시처럼 이미지 처리 용도로 파이썬을 띄우고 그 외에 도메인 로직이나 이런 용도로 노드를 띄우고 이렇게 혼합해서 좀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IPC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드.js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시그널이랑 파이프랑 그다음에 유닉스 도메인 소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러리를 찾아보면은 그 공유 메모리 같은 걸로 구현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건 이제 공식 모듈 같은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제외를 했고요. 우선은 지금 파이프랑 유닉스 도메인 소켓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모드에서 어떻게 파이프랑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이용해서 IPC를 구현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파이프가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의 출력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입력으로 넘기는 건데, 저희 도커 로그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로그 필터링해서 보잖아요. 이게 그 IPC 중에서 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도커 로그의 출력을 저 그랩에 입력으로 넘겨서 필터링을 해주는 거죠. 이제 런타임 그림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한 PC 안에서 여러 런타임이나 언어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파이프로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로직이지만 일부러 좀 예시를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볼 건데요. 헬로 월드라는 입력이 있었을 때 이거를 대문자로 변환해주고 적두사를 붙여서
타입스크립트 백엔드 및 헬로 월드로 출력이 되게끔 하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뭐 그냥 함수로 어퍼케이스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예시를 위해서 이렇게 프로세스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노드만 띄워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볼 거고요. 되게 짧죠? 네. 우선은 프로세스의 표준 입력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문자열로 변환한 다음에 대문자로 변환해주는 어퍼케이스라는 파일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 표준 입력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었을 때 tsvm이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그 도커 로그스의 예시처럼 헬로 월드라는 게 이제 표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표준 출력으로 내보내고 다시 그걸 표준 입력으로 받아서 다시 또 표준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로직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좀 단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도커 로그스 명령어처럼 실행을 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종적인 결과가 tsvm 헬로 월드가 대문자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명령어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떤 메인 노드 프로세스 하나를 두고 걔가 이렇게 묶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내장 모듈에서 스폰 함수를 써가지고 두 가지 프로세스를 띄워준 다음에 파이프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해주면은 아까 앞서서 봤던 이 명령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도식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죠. 메인 프로세스의 입력에서 받은 것들을 다른 프로세스로 계속해서 넘겨주고 최종적인 결과를 메인 프로세스의 표준 출력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유닉스 도메인 소켓인데요. 이거는 목적 때문에 그런지 IPC 소켓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소켓이다 보니까 당연히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고 아까 파이프랑은 다르게 양방향 통신을 지원을 합니다. 좀 특이한 거는 엔드포인트가 어떤 주소인 게 아니라 파일 시스템의 경로를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그리고 파일 기반이다 보니까 당연히 퍼미션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LS로 조회를 해봤었을 때 소켓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그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일에 뭔가 데이터를 누적해서 통신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용량도 0으로 잡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PC에서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어디서 쓰고 있는지 이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VS 코드나 일렉트론이나 지금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이 키노트나 이런 거에서도 다 쓰이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도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일 기반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파일에서 소켓 통신을 할 건지 이렇게 파일 이름 명시가 필요하고 저희가 네트워크 코드 짜는 거랑 거의 똑같죠? 서버 열어주고 클라이언트에서 접속 시도하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사례에서는 아까 처음에 봤었던 파이프를 좀 이용을 할 거예요.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 주로 했던 게 그 의료 영상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 지금 갑자기 그 FFmpeg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FFmpeg은 음성이나 영상 같은 미디어들을 변환해주고 좀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들을 좀 제공해주는 CLI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도를 보시면은 메인 프로세스가 될 노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도메인 로직이나 IO 처리들을 좀 복잡한 것들을 대신해주고 이제 노드에서 불러온 MP4 파일이나 뭐 실시간 영상 같은 것들을 FFmpeg을 통해서 이제 로우 프레임으로 디코딩을 해줍니다. 파이썬에서는 그 디코딩된 로우 프레임을 받아가지고 이미지 처리, 그러니까 이미지 가공을 하겠죠. 저희가 아까 봤던 익명화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FFmpeg에서는 이 로우 프레임을 다시 받아가지고 MP4 포맷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노드가 이 MP4 파일을 제어할 수 있게 다시 스트링을 전달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실무랑 너무 똑같이 가져가면 좀 복잡해져서 저희는 예제에서는 FFmpeg으로 가져갈 때 그 실시간 영상이 아니라 MP4 파일을 그냥 불러다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 파이썬에서도 뭐 별다른 이미지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를 어둡게 만드는 정도로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FFmpeg은 그 CLI 풀이니까 저희가 스폰 함수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띄워줘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mp4를 low로 변환한다든지 뭐 low를 다시 mp4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자에 제가 체크를 해둔 것처럼 표준 출력으로 입력을 받고 표준 입력에서 영상을 받고 표준 출력으로 컨버트된 결과를 내보내주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 저희가 표준 입출력을 통해서 파이프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옵션을 잘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 처리를 수행해줄 파이썬 프로세스를 띄워야겠죠. 그래서 환경에서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이제 그 VM으로 지정을 해주고 메인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메인 스크립트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while문으로 지속적으로 표준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읽어다가 그거를 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주고 그냥 어렵게 처리해주고 다시 그거를 그대로 표준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로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다 묶어줘야겠죠. 그러면 파이썬 프로세스 생성해주고 인코딩과 디코딩을 수행해줄 두 가지 FFmpeg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입력이 될 mp4 파일, 원본 파일을 불러다 주고 마지막으로 결과물이 될, 출력물이 될 이 mp4 파일을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파이프로 이어주면 전체 그 처리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소스 비디오를 로우 프레임으로 변환해주는 거에 표준 입력으로 넣어주고 거기서 나온 결과는 다시 파이썬 이미지 처리 프로세스에 입력으로 넣어주고 그거의 결과는 다시 mp4 포맷으로 변환해주는 거에 입력으로 넣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 mp4 파일에 이미지 처리가 수행이 다 끝난 결과물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코드를 수행을 해보면은 이제 왼쪽이 원본 영상이 되고 오른쪽이 어둡게 전부 처리가 끝난 결과물 영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왼쪽 코드가 혹시 잘 읽히시나요? 저는 좀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mp4에서 표준 입력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표준 출력으로 내보내고 이게 실수할 여지도 조금씩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독성도 그렇게 크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익숙한 이런 느낌으로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가독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해도 훨씬 더 빠르고요. 다시 아까 그 코드를 좀 보면은 지금 FFmpeg 프로세스가 됐건 파이썬 프로세스가 됐건 자식 프로세스라면은 둘 다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이 있고 읽는 곳과 쓰는 곳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라면은 리더블 스트림이랑 라이터블 스트림을 둘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Node.js에서 스트림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은 읽는 데랑 쓰는 데가 둘 다 동시에 있다? 듀플렉스를 좀 떠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좀 더 가독성 있는 코드처럼 변환을 하기 위해서 Node.js의 듀플렉스 스트림을 확장시켜가지고 하나의 클래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출력과 관련된 스트림을 만들 거라서 클래스 이름을 stdio 스트림으로 지정을 했고요. 생성자로 만들어졌던 자식 프로세스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표준 출력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푸시를 해주는데 여기서 약간 일반적인 리드 작업이랑 다른 지점이 생깁니다. 배합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 출력을 펫으로 정지시키고 다시 읽을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재개해주는 방식으로 배합 관리를 해주면은 깔끔하게 메모리 관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쓰는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드레인에서 펄백 남겨주는 방식으로 배합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를 적용해주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가독성이 있는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능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작성하셨던 코드를 맥OS에서 돌려보면은 이게 좀 느려요. 이게 웃긴 게 보통 호스트 환경이 컨테이너 환경보다 더 빠른데 맥OS에서 리눅스 컨테이너에서 돌린 게 훨씬 더 이게 성능이 빠르게 나옵니다. 오히려 호스트 환경의 맥OS에서 돌린 성능이 1.3배 정도 느리게 나오고요. 그리고 맥OS 환경에서 아까의 로직을 그대로 파이썬으로 변환해서 작성을 하면은 이번에도 노드가 1.8배 정도 느려요. 거의 2배 가까이 느릴 거죠. 그래서 왜 대체 호스트 환경에서 컨테이너보다 느릴 것이며 노드가 I/O 잘한다고 하는데 왜 파이썬보다 느린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죠. 아까의 그 성능 지표를 표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인데요. 그 파이프라인을 그냥 커맨드 명령어로 구성을 하면 한 38초 정도 수행이 돼요. 그리고 파이썬을 하면 40초 정도가 나오는데 호스트 환경의 맥OS에서 노드로 돌리면 한 72초 정도가 나오고 똑같은 환경에서 리눅스 컨테이너 돌리면 55초 정도가 나와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성능 문제 자체는 노드 24.2 버전부터는 해결이 돼가지고 24.2 버전 이상에서 쓰신다면은 아까처럼 표준 입출력을 이용해서 그 자식 프로세스랑 타이핑을 할 때 성능 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안심하셔도 쓰셔도 되고 리눅스 환경이어도 리눅스 환경이라면은 24.2 버전 아래여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24.2에서 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성능이 바뀌었는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패치노트를 보면은 주요 변경 사항 중에 하나가 그 UV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업데이트가 된 게 있어요. 1.50에서 1.51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럼 1.50에서 1.51에는 어떤 변경 이력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왜 이 UV의 변동사항이 중요했는지 알아봐야 돼요. 일단 저희가 스폰 함수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줄 때 실제 내부에서는 그걸 리뷰가 이제 담당을 해주는데요. UV가 그 부모 자식 간의 IPC를 수행하기 위해서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맥OS에서는 그냥 커널 레벨에서 이 유닉스 도메인 소켓의 기본 버퍼 크기가 8KB로밖에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리눅스 커널에서는 이게 최소 160KB 이상으로 잡혀 있는 거죠. 문제는 노드의 자식 프로세스의 표준 입출력 버퍼 크기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워터마크가 64KB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면은 노드 입장에서는 이걸 한 번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64KB만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리뷰에서 8kb씩밖에 전달해 주질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성능 이슈가 생기는 거죠. 한 번 왔다 갔다 할 거를 8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51에서의 변경 사항은 이 유닉스 도메인 소켓, 그러니까 맥OS 환경에서 유닉스 도메인 소켓의 기본 버퍼 크기가 표준 입출력 버퍼 크기에 맞게 64KB로 증량이 됐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저희 계속 파이프로 구현을 했고 파이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유닉스 도메인 소켓이 왜 나오는 건지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 UV 코드를 뜯어보면은 파이프 생성하는 그 로직이 들어가 있었을 때 그 유닉스 파이프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 내부 구현에 유닉스 도메인 소켓으로 데이터가 오가게끔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Node.js 레벨에서 파이프 인터페이스를 썼을 뿐이지 실제 내부에서는 유닉스 도메인 소켓으로 데이터가 오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Node.js 공식 문서 그 차일드 프로세스 항목을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해요. 자식 프로세스랑 부모 프로세스 사이에 파이프를 만드는데 이거는 실제 유닉스 파이프가 아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유닉스 파이프가 아니라 유닉스 도메인 소켓인 거죠. 또 여담으로는 그 패치를 제가 작성을 운 좋게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번 기회에 UV 기여자가 될 수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기에는 또 내용이 너무
복잡해져서 그거는 제 블로그 가시면 제가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는 당연히 프로덕션 레벨에서 쓰일 건 아니고 당연히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외부 프로세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관리하는 코드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야 영상 스트림이 계속 이렇게 오가는 거여가지고 파이프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지만 어떤 분들은 뭐 요청 응답 방식으로 구현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적합한 통신 방식을 각 팀이나 서비스에 맞게 구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과정에서 뭐 제로엠프나 제이슨 RPC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외부 프로세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EXECA라는 잘 짜여진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서 서비스 구현에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자랑을 하자면 이번에 만들었던 게 저희 팀에서 매출 지분 1위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이렇게 IPC를 이용했던 코드가 잘 순항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신 진원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 좀 바꿔요.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서 이걸로.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스트레스 콜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서라고 하고요.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요구사항을 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게 이게 3시간 그 영상 처리를 프론트 레벨에서 처리한 다음에 서버로 올리는 방식으로 봤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런 구글 밑이나 줌처럼 이제 프론트 레벨에서 처리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뭔가 비용 절감되면서 서버 쪽 부담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반드시 서버에서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 환경이 뭐 MP4 파일을 아까 저희가 봤던 예제처럼 MP4 파일을 읽어서 쓰는 정도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 실제 환경에서는 그 RTSP 같은 실시간 영상 프로토콜로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와서 데이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로컬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미디어 서버에서 나오는 거를 수신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 레벨에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실까요? 네.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풀필에서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 박소현이고요. 발표 되게 잘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궁금한 점이 그 인프라 세팅하는 게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기존에 노드 서버만 하나 올리고 파이썬 서버 하나 올리고 그 두 개 따로 통신을 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하던 건데 그러면 이제 한 번 올릴 때 그 안에서 노드, 파이썬 그리고 FFmpeg를 또 거기다 설치를 해서 각자 다 써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네, 우선 런타임에서는 당연히 노드랑 파이썬이랑 FFmpeg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구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냥 환경 자체를 아예 도커로 다 말아버려가지고 쓰고 있고 저희 환경이 조금 특수한 게 저희는 병원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병원이다 보니까 트래픽도 거의 이제 서비스라고 말하기 약간 부끄러운 수준의 그 트래픽이 나와요. 왜냐면 의료진 분들만 전문적으로 쓰는 그 영상들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다 그런 서비스의 규모나 이런 거를 생각했었을 때 이 정도라면 그냥 웹 프로세스를 호출해가지고 연동하는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였고요. 만약에 엄청 데이터를 처리할 양이 너무너무 많으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아예 파이썬 서버를 따로 띄워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면은 저희도 아마 그때 가서는 분리를 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규모에서는 이 정도로도 충분했었어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혹시 질문 원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크레버스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손재병이라고 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미디어 처리하는 이제 플랫폼들을 만들어 봐서 공감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제 굳이 Node.js 엠팩을 안 쓰고 직접 차일드 프로세스를 띄워서 구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발표 초반에는 뭔가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직접 구현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사실 이해를 잘 못했는데 어떤 부분을 직접 구현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제 저희 아까 코드 예제를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 FF 엠팩을 직접 차일드 프로세스로 띄워서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Node.js의 그 라이브러리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셨던 게 라이브러리로 지원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고 그거를 다시 이제 만들어서 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 말씀해주신 라이브러리가 노드 FFmpeg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선 그 라이브러리 자체는 지금 유지 보수가 일단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 메인타이너 분이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좀 코드를 모던화를 시도하시다가 그걸 중단하시고 이제 아카이빙을 아예 해버리셨어요. GitHub 레포지토리를. 근데 그 이유도 이제 이슈에다가 그분이 남겨주시면서 레포지토리를 닫으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됐던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 자바가 됐건 노드가 됐건 파이썬이 됐건 FF 엠팩을 쓰는 라이브러리들이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FF 엠팩을 좀 익숙하게 써보신 분들이 아닌 간단하게 변환 걸고 막 필터링하고 뭐 이 정도 쓰시는 분들한테서 그 좀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시려고 일종의 래퍼 같은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느꼈고 그 메인테이너 분도 느꼈던 게 쓰면 쓸수록 그런 라이브러리를 안 쓰게 돼요. 왜냐하면 FFmpeg은 그 CLI 툴이다 보니까 그냥 FFmpeg이라는 툴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냥 명령어에서 입력하던 거를 그대로 인자 전달해서 자식 프로세스에 띄우면 되는데 괜히 라이브러리를 거치게 되면은 어떤 메서드로 이거를 구현할 수가 있는지를 또 찾아봐야 되고 오히려 복잡하게 공부해야 되는 레이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노드 FFmpeg 같은 래퍼를 쓰다가 그냥 직접 자식 프로세스를 띄우게 됐고 메인테이너 분께서도 이거 하다 보니까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FFmpeg 그냥 옵션 넣어가지고 띄우면 되는데 괜히 복잡도만 사람들이 토론을 하게 되고 그게 유지보수도 어렵게 만들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이런 래퍼 라이브러리의 존재 의의를 점점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이렇게 띄우게 됐었어요.